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해야 되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오늘도 변함없이 궁금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 외모에 이제 신경을 쓰는데 아무래도 방송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 그리고 제일 많이 티가 나는 부분은 헤어스타일입니다. 맞아요.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뭐 위아래로 막 나이 차이도 나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인생에 꼭 한번 해야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전좀 뭔지 알죠? 바로 깎아머리. 그럼요. 군대 스타일. 예, 이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머리를 다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요즘은 예전보다 좀 길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발병들이 이제 있었어요, 네. 부대마다. 네, 근데 그랬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장들은 좀 잘 자르고 새로운 이병들은 좀 어설프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했던 좀 기억이 있긴 한데. 내가 할 얘기가 있잖아. 뭐예요? 나도 머리 깎았어요. 아, 이발병이었어요? 이발병이 아니라 잠시. 배우고 싶어서 내가 뭐라도 배워보려고 그래. 우리 내무반에서 내가 자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깎고 했는데 처음에는 교부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 깎아도 그냥 바로 머리가 길잖아요. 나중에는 아주 막 베테랑이었죠 제가. 예, 그래가지고 그 장교들 머리도 제가 깎아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그런 그 사병이 머리를 깎는 경우도 있지만 네. 군대 자체에 미용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얘기가 바로 군대 미용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예, 굉장히 궁금하시죠? 군대 미용실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전 그 법태부대 전궁금 사단장이라고 합니다. 아따 그러는데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하신 건지. 다름이 아니고 이 선생님이 이 동네 이발의 달인이시라고 그 소문이 누가 자자하더라고요. 또 그런 소문을 막 내고 그러고 아따 부끄럽소. 예. 하지만 또 그것이 사실이긴 하니까 나가 바야흐로 32년 전에 우리 고향 김씨 아저씨 이발 보조로 시작을 해서 선생님, 선생님, 자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듣기로 예. 하고요. 그 저희 부대에서 간부들 이발을 좀 맡아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부대 이발사요. 네, 저희 부대 간부들 그 월회비 8,000원 내고 한 달에 2번 부대 이발소에서 이발 받거든요. 그 이발소에서 저희랑 근로계약하고 좀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엇이라 한 달에 2번에 8,000원이면 한 번에 4,000원인 셈인데 아따 이발비 한 번 겁나게 짜네. 뭐 그래도 뭐 그래 한번 해봅시다. 부대 이발사 콜 봉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발사 박태랑 씨는 법태 부대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부대 이발사로 일하게 됐는데요. 근로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하고 그 뒤로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부대에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부대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뭐? 이발소에서 근무하던 근무 사병이 그만둔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에는 근무원까지 그만뒀다고? 그럼 3명이서 하던 일을 당시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이발비도 치꺼비만큼 주면서 진짜 사람들 양심이 없어, 양심이. 아따 그래서 나가 상여금이랑 수당까지 달라고 하고 이발비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부대 이발소가 적자라고 부대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구먼. 음에 자기들만 적자야. 우리 집 가계부도 적자라고. 당신이 4,000원에 군인들 머리 깎아주는 탓에 당신 마누라야말로 미용실 못 간 지도 1년이 넘었다고. 나 불쌍하지도 않냐. 당장 이발비 올려달라고 혀. 아따 안 그래도 한 달 회원비를 10,000원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간부들 설문조사 한다 하던디 지들도 양심이 있으면 이발비 1,000원씩은 더 낸다고 하겠지? 태랑 씨가 이발비 인상을 요구하자 군부대에서는 간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태랑 씨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이 이발비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했는데요. 간부 52%가 반대를 했어요. 아, 죄송스럽지만 부대 이발소를 폐쇄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여? 다른 이발소를 다 10,000원 받는 이발비를 겨우 4,000원 받고 몇 년 동안 일했더니 고작 이발비 1,000원 올린 걸 반대했다고라? 아, 인심 한번 야박하네. 그럼 나가 지금 해고된다는 것이요?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됐으면 다른 부대에서라도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그냥 말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렇게는 안 되지. 나 가만 안 있을 거요. 법대로요, 법대로. 군대도 법이 있을 거 아니요? 야, 제가 이발해서 그런지 감정이입이 잘 되네요. 네. 예. 자, 오늘 사연은 군 이발소에서 이발사로 일하던 태랑 씨가 이발비 인상을 요구했는데 반대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태랑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군 이발소라고 해도 4,000원 너무 싼 게 아닌가. 너무 싸지. 왜냐면 이분은 어쨌든 군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발비 1,000원 인상도 받아들이지 않는 건
태랑 씨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됐어요? 네, 오늘 사연도 역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태랑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사업장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복직을 할 것이냐. 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하는 거는 복직이잖아요. 그렇죠. 복직할 곳이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각하를 했는데요. 결국 태랑 씨는 이 결정 못 받아들인다 해서 중노위까지 갔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네. 갈 곳이 없으니까 네. 이발소에 누가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잘랐으면은 복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자, 어쨌거나 태랑 씨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거는 뭐예요? 우선 태랑 씨는 만약 자신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국가라면은 네. 다른 군사시설 이발소에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사단 내 다른 복지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단순히 간부 이발소가 없어졌다고 해서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갑자기 없어져서 임금이 끊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노위에서 구제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네. 일리 있어요. 지금 태랑 씨 보니까 이 부대 말고 다른 부대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야기인데 그 가능한 일인가요? 중노위에서 태랑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까? 우선 다른 이발소에라도 보내달라라는 이런 주장, 뭐 사단 내 다른 시설에서도 일할 수 있다라는 태랑 씨 주장은 재판까지 간 결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아이고. 사실 이 국방부 훈령 등에 따르면은 태랑 씨가 다른 사단으로 전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네, 태랑 씨가 또 미용 업무에 한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단 내 다른 복지시설로 전부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참 빡빡하다. 어쨌든 다른 부대에서도 일할 수 없으니 그럼 그 다음에 태랑 씨는 어떻게 했어요? 뭐 소송을 걸었나? 네, 결국 태랑 씨는 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내게 됩니다. 그러네. 결국은 중노위 상대로 소송까지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이런 경우처럼? 사실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하는 건 행정심판이고요. 네. 이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기각 결정을 나온다거나 각하 결정 나온다거나 하면은 네.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런 사건, 예를 들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는데 그럼 네. 복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복직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비슷한 사건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네. 뭐 중노위를 거쳐서 부당해고다 네. 구제 신청을 했는데 구제받지 못했고 네. 1심 소송을 하는 중에 정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당해고로 구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정년이 나이가 도래했기 때문에 다시 그렇죠. 복직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1심, 2심 법원에서는 노동자가 이미 네. 정년의 나이가 다랬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해서 그냥 각하 판단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이 노동자가 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현재 시점에서 다시 복직할 수는 없지만 네. 부당해고로 인해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2심으로 판단을 해라라고 보냈죠. 지났지만 네. 예, 그 상황에 소급해가지고 네, 부당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득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자, 그렇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소환대로 행정소송까지 했던 태랑 씨의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 2019년도에 1심 재판부는 태랑 씨가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 사업장이 없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각하. 각하 판단을 내렸는데요. 예. 2020년 이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오고 나서 2심 재판부에서는 맞네, 태랑 씨의 사업장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중노위를 상대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발소가 없어져서 복직이 불가능했다 하더라도요. 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또 달랐습니다. 또 달라? 또 반전이야? 네. 대법원에서는 네. 그 2심 판결을 파기해서 파기? 환송을 해버렸어요. 와, 파기한 이유는 뭐예요? 네, 대법원은 네.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 특성과 이 시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앞서의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나서 소송 진행 중에 정리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은 네.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것이고 네. 이 사건
지금 우리 태랑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기 전에 이미 사업장이 폐소됐어요. 아, 없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임금을 받을 수가 있냐 돌아가서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것이 이미 구제 신청을 하기 전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당해고라는 법률상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송하는 동안에 업장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돈을 벌고 있었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업장 자체가 폐쇄가 됐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 차이네. 소송하기 중간에 폐쇄됐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폐쇄된 폐쇄가 거예요. 됐기 때문에. 이미 없어진 아이고. 곳이에요. 없어진 그렇기 곳을 상대로 때문에 소송했기 때문에. 없어진 곳을 상대로 해서 돌아갈 곳도 없고 받을 돈도 없다라는 판단인 거죠. 안타깝습니다. 네. 예. 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연에 있는 태랑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직과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며칠 일하지도 않았는데 네.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는 이런 일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직접 당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보통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예외를 많이 두거든요. 그렇죠. 영세한 소상공인이다 네. 보니까 이분들에게도 그래도 해고 예고 제도는 적용이 되는데요. 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네.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업주가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으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해고 예고 제도. 그죠? 그러니까 30일 정도는 유예 기간을 줘라. 그래야 직장도 찾고 뭐 마음을 정리하거나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사실 예고를 미리 받아도 해고는 참 슬픈 일일 수밖에 없죠. 부디 올해는 많은 근로자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법안으로 다시 찾아뵙죠. 외치면서 마무리합니다. 알면 당신도 법테랑!